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예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핵심을 위주로 살펴봅시다. 버섯바위 나왔거든. 버섯바위는 사방에 바위가 하나 있었어. 이때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분단 말이야. 모래바람이 탁탁 때리면 얘가 이렇게 파여, 이렇게 파여, 이렇게 파이고 이렇게 파이고. 그럼 남는 게 마치 버섯 대가리같이 생겼지. 그래서 버섯바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바위니까 직권이고 바람이 부니까 기권. 그 직권과 기권에 해당하는 A 영역의 예라는 거야. 두 번째는 화산활동에 의한 그러니까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된다라는 표현. 화산이라고 하는 건 직권이고 화산재, 가스가 기권으로 갔다 오니까 직권으로 기권.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 비를 보면 지진해일 얘기 나왔어. 지진해일. 지진이 터지니까 엄청 강한 파도가 친대. 지진이 직권, 파도는 수권. 그 직권과 수권에 해당하는 비. 직권과 수권에 해당하는 비라고 비. 두 번째 얘기는 해안절벽과 해식동굴인데 이거는 원리를 좀 알아야 돼. 땅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철썩철썩 쳐. 그럼 여기 땅을 깎아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고 파도가. 그러다 보면 위에가 무너져 내린단 말이야. 그 위가 무너져 내리는 예. 아니 그 본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중경구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거기 미용실 있고요, 사우나 있고요, 유성 사우나. 네, 거기 그 건물 2층이에요. 네네네. 예, 예. 네. 난리는 날라. 난리다 난리. 저분은 우리가 많이 먹었네. 우리가 많이 먹었어. 수강생이 시험 먹을 때 2배가 돼. 2배. 계속 놀랍게. 축하해요. 해안시고 해식동굴이 결국 무너지잖아. 이렇게 땅이 파이다가 여기가 무너져. 그럼 이게 절벽, 이게 동굴. 그러니까 파도가 땅을 깎은 거지. 그 수권과 직권이라고. 다음에 파트가 표층해주라고 하는 게 바닷물이 그 바닷물 윗부분이 이동하는 게 표층해주거든. 그 바닷물 윗부분이 이동할 수 있는 원리는 바람 때문이야. 바람이 불어주니까 표층해주가 쓸려 나가는 거거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인 거지. 기권과 수권, 그 표층해주. 다음 열대해역에서 두꺼운 정란을 만들어서 태풍 만든다.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기상현상이니까 기권인데 이거의 에너지 근원이 따뜻한 바닷물이라고. 따뜻한 바닷물이 제공하는 수증기가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권에서부터 기권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거니까 태풍도 역시 시에 해당하는 예다. 다음 뒤를 보면 광합성, 호흡. 이거는 생물과 공기지? 생물과 기권. 다음 이 파트는 식물 뿌리로 암석을 풍화시킨다. 다음에 토양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거. 이거 식물 뿌리가 암석을 풍화시킨다는 생물권이랑 직권, 즉 이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 F. 적조라는 현상은 갑자기 바다에 단세포 조류가 확 증가하는 거거든. 그 바다니까 수권, 조류는 생물권. 그래서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야. 다음 해양 생물이 바다로부터 성분을 제공받는다. 뭐 이런 것들도 다 F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 핵심어들을 보고서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인지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안 들려? 그럼 외권은 왜 없어요? 외권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밑에 따로 정리해놨어. 외권이랑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오로라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 오로라. 그 태양풍에 해당하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가 극지방 상공에서 부딪히는 거잖아, 기권에서. 그래서 오로라는 외권과 기권이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유성. 중간권에서 타는 거지, 이거는. 그 오로라는 열권이야. 다시 한번 기억해. 오로라는 열권이고 유성은 중간권이야. 외권과 직권 봐봐. 외핵 운동으로 지구 주변의 외권 영역에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리가 아까 뭐였어? 외핵의 대류잖아. 외핵의 대류. 그 외핵이 대류함으로써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된 거거든. 그래서 외권과 직권이 되는 거야. 이게 외핵. 외핵이 지구 자기장 만들었다. 다음 광합성을 또 다른 걸로 볼 수 있지. 아까 광합성을 두 개로 볼 수 있었어. 첫 번째가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었지. 식물이 CO2 흡수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생물권과 외권으로 볼 수 있다고. 이건 이제 CO2 때문에 그런 거고, 외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하지. 광합성할 때. 그래서 이제 생물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으로 또 볼 수 있어. 둘 다 답이야. 틀린 게 아니야. 둘 다 답. 됐고요. 다음 뒤로 넘겨서 각 권의 상호작용의 예. 방금도 했던 건데 좀 더 추가적으로 해놓은 거야. 이거 그냥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봐봐. 얘랑 뭐 다른 게 없어. 자료만 좀 다른 것 뿐이야. 똑같아. 다만 특이한 거는 이게 있어. 자, 요거 때문에 지금 나온 거거든. 이거. 각 권의 상호작용 말고 같은 권끼리도 상호작용할 수 있어. 같은 권끼리도. 맞지? 거기에 대한 예들을 집중적으로 봐봐. 첫 번째가 대륙이동과 판해운동이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직권의 상호작용. 다음에 기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대기대순환이랑 전선,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전선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다음 수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해수가 섞이는 거, 그다음에 조경수역 만드는 거. 조경수역 알지? 독도 근처에서 뜨거운 바닷물과 찬 바닷물이 만나면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다음에 그것도 역시 수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생물권은 먹이사슬 얘기하는 거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나머지 중에서도 우리 모르는 거 보자. 기권, 직권에서 풍화침식 나오는데 풍화침식이 돌이 깎이는 거 아니야? 돌이 부서지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기온이야. 기온. 공기의 온도. 기온에 의해서 열 팽창하고 수축하면은 그 열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거든. 풍화침식은 기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직권과 기권이라고 나오고, 사구가 또 뭔지 모를 거야. 버섯바위 친구인데 사구는 모래 언덕이야. 모래 언덕.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생기는 모래 언덕인데 이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잘라갖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두꺼워. 바람이 불면 쓸리다가 무너진 형태. 바람이 불면 쓸리다가 무너진 형태. 그래서 언덕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바람이 불어서 만들어진 언덕이니까 기권과 직권. 맞지? V자국, U자국인데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 짝대기를 딱 거갖고 잘라. 그럼 이 안쪽이 V자 모양으로 파여 있어. 이 물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V자 모양으로 생기는 계곡을 V자국이라고 하고, U자국은 빙하가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면 이 빙하 면 때문에 U자 모양으로 자르면서 내려오거든. 이 U자국이야. 결국은 수권, 물이 땅을 깎은 거지. V자국, U자국 둘 다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해식동물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 생물권과 직권, 이것도 처음 보는 걸 것 같다. 화석연료를 만드는 게 생물권과 직권의 예다. 식물 성분이 묻히면,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묻히면 석탄 되는 거고, 또 유공충 같은 미생물들이 묻히면 석유 되는 거고.
생물에 의한 풍화. 나무 뿌리가 돌 부실 수 있지. 나무 뿌리가 자랄 때 돌 부술 수 있고. 하나 더, 지류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균류랑 그 다음에 조류가 서로 공생하는 애들인데, 얘는 토양이 없어서 살아. 돌밭에서도 살아. 아무런 영양소가 없는 돌밭에서도 산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균류가 머금고 있어.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조류한테 공급을 해. 녹조류, 홍조류 같은 조류, 단세포 광합성 생물들. 걔네한테 공급하면 조류가 광합성을 하겠지? 그 광합성은 포도당을 균류한테 줘.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는데 둘만 있으면 척박한 돌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나중에 지혜류 같은 연애 하세요. 그치? 지혜류 같은 그 배우자를 만나란 말이야. 어디다가 딱 둘만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훌륭한 부부가 되길 바란다. 다음, 기권, 직권. 화산 기체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화산은 직권이고, 기체가 이제 대기로 가는 거니까 직권, 기권. 황사도 모래바람이지. 그러니까 직권, 기권이 되는 거야. 아까 화산은 얘기했던 거니까 황사만 체크할게. 다음, 태풍 아까 얘기했었어. 물에 있는 따뜻한 수증기 때문에 큰 구름 생긴 게 태풍이더라라는 거. 증발이라는 현상도 물이 날아가는 거지. 물이 날아가서 공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증발도 역시 여기에 대한 예다. 밑에 생물권, 기권의 광합성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다음 수권, 직권에 대한 거. 지진을 했고, 해수 염료 공급도 아까 설명했고, 해류도 아까 설명했지. 엘니뇨를 모를 것 같아. 엘니뇨가 아까 우리가 편서풍이라는 얘기했는데, 그 적도 지방에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 무역풍 때문에 이 적도 지방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 부니까 뜨거운 물이 왼쪽으로 몰려. 그럼 여기서부터 공기가 잘 상승해갖고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거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오른쪽은 비가 잘 안 와.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뜨거운 물이 왼쪽으로 충분히 못 가지. 그럼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비를 뿌리게 된다고. 그럼 얘네들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비가 내리는 거야. 얘네들 비가 안 내리고. 이런 기상이변이 엘니뇨거든. 무역풍이 약화돼갖고 일어나는 일이거든 이거. 자세한 걸 나중에 또 배워. 엘니뇨만 한 30분 떠들어야 되는 내용이야. 또 무역풍이 약화돼갖고 물이 영향받은 거지. 바람이 약화돼서 물이 영향받은 거. 엘니뇨. 뭐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그 남세균에 산소 공급했다 그 얘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여기 서식처랑 영양분 제공한다도 역시 볼 거 없고, 광합성과 호흡하는 거. 종자포 잡은 거는 모를 것 같다. 그 민들레 홀씨 알잖아. 바로 수분이 날아가지. 기권에 의해서 생물권이 영향받는다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수중생물의 서식처랑 물 제공하는 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니까 역시 넘어갑시다. 모기사슬 또 설명했고. 밑줄 근 것만 추가된 거니까 체크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각 번들이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냐를 볼 거야. 직권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후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이 판게아가 생성되고 분리되면서 다양한 기후를 만든대. 그러니까 판게아가 분리가 돼서 어떤 데는 춥고 건조하고, 누구는 춥고 습하고, 누구는 덥고 건조하고, 덥고 습하고, 뭐 이런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기권은 유성체랑 우주 방사선을 막아준다라는 얘기. 자외선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기권이 물을 공급한다는 게 강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다음에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참 기권이 하는 역할이 많아.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것도 있어. 아까 봤던 그 온실효과로. 수권이 하는 역할은 뭐냐?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는다. 그 다음에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한다. 특히 온실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CO2가 생성이 되고 바다가 먹어. 바다에 녹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CO2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거고, 온도 변화는 아까 비열 얘기했던 것 같아. 비열이 높기 때문에 열을 먹어갖다 뱉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해수의 순환이 지구 평형에 기여한다는 거. 지금 지구 에너지 평형이 벌써 2번 나왔어. 첫 번째가 대기 대순환,
두 번째가 해수의 순환. 맨날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놔요. 다음 생물권이 영향을 주는 거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다음 그 산소 덕분에 오존층이 생겨서 우리 뭐 육상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었지. 다음 뇌권, 태양 에너지를 공급한다. 두 번째,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는다. 뭐 이 얘기 아까 했던 거고. 그럼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첫 번째, 지구 온난화는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권에는 평균 기온을 올리고 평균 기온 상승, 직권에서는 풍화 작용이 활발해지는데, 풍화라고 하는 게 암석 부수는 거지. 암석 부술 때 아까 식물에 대해서 부수는 거 얘기했고, 지류에 대해서 부수는 것도 얘기했잖아. 그 화학적으로도 부서지는 게 있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부서지는 게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잘 일어나지. 그래서 더 잘 부서진다 그 얘기야. 생물권은 그냥 생태계 자체에 영향을 준다. 서식지를 바꿔버려. 감귤이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 서울에서도 재배할 수 있겠지. 바나나도 서울에서 재배할 수 있고. 서식지가 바뀐다고. 다음 수권,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럼 육지가 줄어드는 거야, 이 얘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다. 다음 해양 산성화 현상이라고 해서 CO2가 바닷속에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탄산이 되고, 탄산 때문에 산성화가 돼. 그러면 석회 껍질을 못 만들어. 조개 껍질도 못 만들고, 산호 껍질도 못 만들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 밑받침, 생산자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 먹이들이 박살나면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은 다 죽겠지. 그래서 해양 산성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다음에 열대 밀림 파괴랑 과잉 경작. 지금 여기 화석 연료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봤으면 두 번째가 밀림 파괴랑 과잉 경작이거든. 땅에 식물이 사라지면 퍼석퍼석해져. 사막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럼 황사가 많이 발생하겠지. 모래가 많아지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분다. 그다음에 인간의 개입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많아지거든. 그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수질오염도 심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128 풀고 이제 11번까지 할 수 있어.